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표정이 밝습니다. 네, 연일 제가 손비어 천가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머쓱하긴 한데 손비어 천가요? 어제 리버풀전 골에 이어서 또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한 해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피파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골이요? 어떤 골 떠오르세요? 아름다운 골. 이게 아름답다고 멋지다. 규정해버리니까. 네. 그 뭐 예를 들면 스릴 있다 할 때는 몇 미터, 80몇 미터나? 70m 넘는. 네. 질주해서 넣은 것이고. 네. 이제 아름답다고 하면 또 이건 또 한 방에 넣는 골 아니겠습니까? 그냥 헐 보면 헐 하는 골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 들어갔지? 그런 거? 환상적인 골. 네. 예. 지난해 12월 말씀하신 프리미어리그 번리전에서 넣었던 70m 질주 골입니다. 아, 그래요? 수비수 6명을 제치고 넣은 환상적인 골인데 뭐 EPL 이달의 골, 올해의 골, 또 영국 BBC를 비롯해서 웬만한 매체에 올해의 골로 죄다 선정이 됐었는데 마침내 오늘 피파 푸스카스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푸스카스상. 네, 푸스카스라고 하면 옛날에 헝가리 축구 전설이죠. 고 페렌츠 푸스카스 선수 이름을 딴 상인데 대회 뭐 성별, 국적 상관없이 그냥 1년 동안 축구 경기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골에 주는 상입니다. 그래요. 으쓱으쓱합니다. 최종 후보 손흥민까지 3명이었는데 뭐 바르셀로나의 수아레스 선수 뒤꿈치골. 네, 힐킥인데도 회전 걸려서 정말 멋지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플라멩고의 아라스카에타 선수의 오버헤드킥, 뭐 바이시클킥 같기도 하고요. 정말 멋진 골이었는데 이걸 제치고 소니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처음이고요. 아시아에서는 2016년 말레이시아 수브리 선수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 네. 자, 우리 보통 뭐 피파 시상식 하면은 우리 국내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멋지게 양복 턱시도 딱 차려입고 뭐 상도 받고 소감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그거 못할 것 같은데. 그게 2% 아쉽습니다. 멋진 무대에 정장 입고 올라서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스위스 취리 피파 본부에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진행을 했어요. 후보랑 수상자들은 화상으로 연결했고요. 손흥민 선수 정말 떨리는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사실 미리 좀 얘기를 안 했나 싶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제 되게 좋아하면서 소감이 공을 잡았을 때 패스할 곳이 없어서 드리블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랍고 아름다운 골이고 상 받아서 기쁘다. 뭐 이러면서 방긋 웃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때 공 몰고 갈 때 보면은 보셨겠지만 정말 골 줄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몰고 간 건데 골 줄 데 없으면 뺏기기 마련인데 뭐 겸손한 소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SNS 많이 하는 모리뉴 감독도 바로 동영상 올렸더라고요. 집에 가면서 피파 시상식 봤는데 손흥민 골 최고니까 당연한 결과다. 이거는 뭐 좋은 덕담이고요. 베르통원 선수라고 있어요. 지금은 벤피카로 간 동료인데 SNS에 브로 넌 나한테 빚졌어. 푸스카스 축하해. 이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뭐냐면 베르통원 선수가 그 손흥민 70m 질주하기 전에 패스를 건넨 선수예요. 당시 그게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습니다. 2개월 어시스트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강제 어시스트 뭐 이렇게 불리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 상 받고 베르통원하고 영상통화도 했어요. 거기 보면 슈퍼얀 정말 놀라운 어시스트였어 고마워하면서 정말 깔깔대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좀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근데 아니 이런 상황 그 수비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명 제치고 그 긴 거리를 가서 아주 침착하게 또 골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경우도 어시스트라고 한다는 게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뭐 리그마다 어시스트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K리그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제치고 골 넣으면 패스한 선수는 도움 기록이 인정이 안 됩니다. 어시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도 2번까지 폴터치를 해야 어시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3번부터 하면 이제 어시스트가 아닌데 EPL도 원래는 3회 이내에 볼터치를 해야 뭐 어시스트로 인정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득점 전에 모든 패스를 다 어시스트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이나 사실 프리킥 유도한 선수도 어시스트냐, 뭐 골대 맞고 나온 공을 넣을 경우 그 골대를 맞춘 선수도 어시스트냐,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규정이 리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는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전 이거는 사실 어시스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손흥민 선수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수비 쪽으로 이렇게 본인들 위험 지역으로 오니까 걷어낸 건데. 걷어낸 거죠? 그래요? 어이없는 어시스트. 뭐 넉살이라고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자,
다른 소식도 짚어보죠. 아이스하키 협회장이 또 논란이라고 하네요. 네, 체육계 선거의 계절인데 어제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최철원 M&M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딱 10년 전에 고용 승계해달라고 SK 본사 앞에서 시위했던 화물차 기사를 야구 방맹이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넸던 그 주인공이에요. 관련 재판에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나왔고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게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굉장히 유명하죠. 어제 회장 당선 기사 제목 보니까 뭐 그 유명한 대사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른바 이제 문제 인물이 수장으로 옹립된 건데 공약 보니까 뭐 아이스하키 전용 시설 확충하겠다, 실업팀 창단하겠다 뭐 이런 수건 사업들 많이 내놨고요. 경기인들의 아무래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면 이게 뭐 당선 되면 취임? 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 이제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스하키 협회는 법적 자문 받았는데 맥값 폭행은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회장으로 뽑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체육회는 이걸 사회적 무리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난처한 표정이죠. 문체부 같은 경우도 체육회와 상의하겠다, 협의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맞고 경기인 입장도 일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게 종목의 저변 확대나 성적의 기반이 사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모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 사실 대중의 정서나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라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